변태적인 애역으로 누군가를 숨어서 괴롭히는 스토킹. 이 사건은 1989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던 스토킹의 한 케이스를 극화한 드라마다. 사진 모델로 한창 주목을 받고 있던 이정화.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위해 틈틈이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끔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잡지 사진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탓이라 생각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 이정아입니다. 아, 예. 내일 2시요? 네, 예. 금은 폭죽을 이용한 장난 같은 깜짝쇼.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한 번의 놀람도 잠깐. 차창문에 죽도록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남긴 메시지. 좀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장난에 자신이 우연히 걸려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누군가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지만 불안함도 잠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그녀는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고 프로답게 곧 일에만 몰두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아, 그리고 손님의 야외 촬영이니까 그동안 푹 쉬세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네, 그래요. 예, 네, 잘 가요. 안녕하세요. 네. 촬영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갔을 때였다. 여기 많은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신의 차를 세워둔 곳에는 하얀 스포츠카가 있었고 게다가 누군가 자신에게 편지를 두고 간 것이다. 너에겐 이런 차가 어울려라고 쓰여있는 편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래? 응?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요? 너에겐 이런 차가 어울려. 사랑해? 야, 이거 정화 씨는 좋겠는데.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어쩔 수 없이 감독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온 정화. 그런데 그때도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공연이 감독님한테 짜증만 내고. 아, 괜찮아. 야, 근데 정화 씨 차는 어떻게 찾지? 어떡해. 괜찮아? 손은 안 비었어? 네, 괜찮아요. 사람 신경 예민하긴. 다음 날도 그녀는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물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수영 솜씨가 제법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었구나. 어서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그녀는 도망치다시피 나왔다. 그리고 대충 옷을 걸치고 스포츠센터 관리 사무실로 갔다. 며칠 전부터 절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아저씨. 그래요? 아저씨,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저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이봐요, 형씨. 예? 그녀는 관리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했고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자를 따돌리기 위해 얼른 택시를 탔다. 그리고 그날 밤 혹시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 와 있을까 봐 의도적으로 집에 늦게 들어갔다. 새벽 3시.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는 동료들의 모임에서 나왔다. 집에 들어올 때 확인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가 집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불을 켜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 응답 전화기 앞으로 갔는데 여보세요. 네, 거기 스포츠센터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따끔하게 조실 취해놨습니다. 그 녀석 요 며칠 동안 그림자도 안 보여요. 고마워요, 아저씨. 너무나 예민해 있는 걸까? 자꾸만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수영장에는 분명히 그 남자는 없었다. 하지만 자꾸만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됐고 그런데 볼 안에서만이 아니었다. 샤워장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듯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벗어놓은 수영복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타월로 몸을 가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수영복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넌 영원히 내 거라는 섬찟한 메시지. 도대체 그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뭘 원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피를 상징하는 것 같은 붉은 물감.
과연 무슨 뜻인가? 그녀는 우선 수영장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젠 노골적으로 쫓아오는 그 남자. 여자인 정화로서는 그의 추적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수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를 만난 건 천만다행이었다. 정화는 아줌마에게 차를 탈 수 있는 곳까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고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팩 끼쳐서 죄송하고. 그럼 들어가세요. 그런데 바람에 모자가 날렸고 그녀는 모자를 주우러 다시 몸을 돌렸는데 그런데 모자를 주워 일어서는 순간 엄습해오는 공포.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정화의 사고 현장에서 멀리 도망가지 못했던 이태식. 그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아, 얘기나 좀 해줘요, 얘기나. 인간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 좀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그리고 그동안의 그의 행동들은 수영장 관리인과 일하는 아줌마에 의해 증언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태식이 경찰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도 수영장 관리사무소로 수영복이 없어졌다거나 이상한 낙서가 사물함에 씌어 있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태식이 아닌 다른 스토커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까지도 자꾸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는데 내내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따돌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영장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이태식은 풀려났다. 어떻든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날 무슨 일 있었죠? 그날 난 누명 쓴 게 하도 억울해서 그냥 겁 좀 주려고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태식의 증언은 이러했다. 그는 한 번 겁이나 주려고 이정화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 이정화가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정화는 모자를 주우러 왔고 이태식은 혹여 이정화가 자신을 볼까 봐 일단은 몸을 숨겼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자를 줍다가 무엇을 봤는지 이정화는 기겁을 했고 결국은 차에 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태식은 도망을 쳤던 것이다. 의심을 받을까봐 그냥 도망친 죄밖에 없다고요. 반장님, 그 친구네 집에 왔던 이런 증거물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아줌마.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 그는 정신질환자로 여장을 해서 미모의 여성들을 스토커했는데 모델 이정화도 그의 스토킹의 대상이었다. 그의 집에서 나온 여장에 사용됐던 소품들과 스토킹의 대상이 됐던 여자들의 사진들은 증거로 채택됐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의 한 케이스. 그런데 스토킹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느새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 과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 사랑이란 서로의 교감이 있을 때 온전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인간에겐 교감되지 않은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예기치 않는 날벼락을 맞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병아리 감별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있는 에드윈 로빈스. 눈을 감고 병아리를 만져만 봐도 병아리의 성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베테랑 병아리 감별사. 과연 지금도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 기적은 무엇일까? 조심하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 기적은 처음엔 불행으로 찾아왔는데 바로 1986년 어느 가을 그가 근처 양계장으로 가는 길에서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그는 교통사고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촉각을 통해 병아리를 감별하는 일을 놓지 않고 있었다. 여보.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세상이 점점 짙은 안개와 정막 속에 쌓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럴수록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유일하게 그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은 병아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벼락까지 내리칠 기세가 보였고
여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기치 않는 벼락을 맞은 후 그는 시력과 청력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압 전류와도 같은 벼락, 때론 사냐를 불바다로 몰아넣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는 죽지도 않고 또 시력과 청력까지 회복하게 된 걸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번개를 맞은 후 신체상에 생긴 믿을 수 없는 변화. 그것은 35년간 빈 산등성이 같았던 머리에서 갓난아기처럼 솜털 같은 머리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벼락. 병아리도 그의 기쁨을 아는 걸까? 그런데 정말 벼락을 맞은 후 시력과 청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 시력이나 청력이라는 것은 신경계통을 통해서 되는 건데 이 신경계통은 전기 자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생긴 청력과 시력이 다시 번개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눈을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벼락을 맞은 후 정말 머리털이 나기 시작할 수 있을까? 머리털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생장기, 둘째 이행기, 또 휴지기. 그런데 만약 이 휴지기 때 이런 번개나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 다시 이것이 생장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생장기로 왔다면 머리털이 다시 날 수 있죠. 점점 더 무성해지고 있다는 에드윈의 머리털. 에드윈 노빈스는 35년간 겪었던 고민에서 이젠 탈출이라고 환호하는데 과연 벼락이 바로 그 묘약이 되었던 것이었을까?